이용수 할머니도 이 안성의 쉼터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오늘 우리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신문에 실린 쉼터 사진 보고 놀랬다. 나는 그것을 지은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구매한 건지 지은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할머님께서는 모르시고 계세요. 윤미향이가 쉼터를 대단하게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병원에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만나기 힘든 상태다라고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쉼터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결국은 이용수 할머님도 그 쉼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욱더 이 쉼터가 과연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었냐와 관련된 의혹은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오늘 또 하나의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안성 쉼터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현장 조사를 나간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 나간 거죠. 그런데 그 현장 조사를 정대원 측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다소 황당하다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의 지적입니다. 안성 쉼터 현장 조사 불발, 이유는 서울에서 멀어서. 무슨 얘기일까요? 안성시청의 현장조사팀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어요. 쉼터 불법 증개축 의혹과 관련해서 현장 조사하려 했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원 측에 전화를 걸죠. 여보세요? 예, 안성 쉼터 안성시청 현장조사팀입니다. 지금 문이 잠겼는데요. 문 좀 열어줄 수 있으신가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정의원 측이 안 된다라고 한 이유. 서울에서 위치한 정의원과 안성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게 그 이유였다라고 안성시청 현장조사팀 관계자가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현장조사 나갔는데 보통은 문을 열어줘서 현장조사 받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이유가 오늘 좀 이례적이에요. 너무 멀어서 문 못 열어준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이랄지 아니면 뭐 수사기관에서 단속이 나오면 겁을 먹죠. 사람들 되게. 현장 조사 나왔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면 오늘은 예를 들고 오늘 뭐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시간이 너무 임박하면. 그렇지 않고 너무 멀어서 못 간다. 이거 자체는 사실 안성 쉼터를 구입한 그 뭐 이유랄지. 그러네. 그것과 되게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멀어서 조사도 못 받을 정도면 할머니들이 과연 어떻게 가느냐. 그렇죠. 그 할머니들이 뭐 서울에서 한 100km 떨어졌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자가 운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의 가려면 버스 타고 해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럼 최하 뭐 한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왜 안성 쉼터를 구입했느냐? 이제 여기에 또 의문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이제 그 공동모금회에서 그 회계 관련해서 F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증빙자료 내라 보니까, 그러면 나 이거 운영권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배짱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지금 뭐 마치 양파를 까듯이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윤미향 당선자뿐만 아니라 지금 정대협, 정의연 이런 것을 어떤 이제까지 공에 대해서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계에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저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저도 집을 구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10억 정도 가지면 제 기억으로는 강남에서 30평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 만약 그때 강남에서 아파트를 샀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마포나 그런 곳은 강남보다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아파트를 아주 뭐 신축한 게 아니면 한 50평대는 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 돈이면 그때 당시. 그리고 적어도 40평대는 살 수 있어 봅니다. 그러면 사실 윤미향 당선자 말은 뭐 그 당시 마포에서 10억 이하는 사기 어렵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뭐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쭉 보면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기사를 쭉 보면 이 정의회나 정대협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그 애절한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도 많이 하고 기부금도 모집이 많이 되고 국가 보조금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주체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성 쉼터에 대해서도 이용수 할머니는 난 그런 거 있는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회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해자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활동가, 그중에서도 윤미향 당선자를 위한 그런 윤미향 당선자 중심의 그런 NGO 자체가 아니냐. 이 부분은 본인이 반드시 그게 아니었다는 걸 해명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됐던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 됐건 엄청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정 의원의 해명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 어제까지는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창고에 거주하면서 관리한다고 그러고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지금 꼬박꼬박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조사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지금 우리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그렇군요. 문을 열어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인데 예. 마치 버려진 건물처럼 서울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 역할은 뭡니까? 공짜로 지금 1,000만 원 먹은 겁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정말 관리인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000만 원씩 나갔다고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회계부정과 횡령이 될 거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냐면은 이 창고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인데 이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도 문제지만 이 창고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거주 목적으로 거주한다는 것 자체도 또 중대한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그 불법들이 다 노출이 될까봐 겁이 나서 이제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냐면 안성시에서 가보지도 않고 정의원에 공문 보내가지고 협조 요청, 이건 아닐 거라고 보고 갔더니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열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로 연락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창고에 거주하면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1년에 1,000만 원씩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받고 계셨던 이 아버지는 이 순간에 지금 어디 계시는지 이 부분도 한번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다만 이제 정 의원의 얘기를 조금 보태자면, 사실관계 바로 잡자면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의 아버지가 관리인을 역할을 했던 건 지난해까지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지난해 말에 매각을 하려고 내놓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관리인이 없었고, 안성시청에서 얘기한 건 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연락을 이제 결국은 서울에 있는 정의원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났다. 이렇게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재명 기자가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